자, 보시면은 23일자 공약주에 금양을 넣어놨어요. 금양은 7월 25일부터 상한가 랠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그 금양의 상한가 부분에 대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상한가 부분에 대해서 이슈 부분을 말씀드리면 원통형 배터리를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개발을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우리나라의 세 번째라고 그랬으니까 LG 에너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금양이 개발했다. 그게 왜 하필이면 25일날 발표가 되는지. 그럼 그거를 검증을 했느냐? 개발한 거 맞아? 검증했어요? 아니죠. 그냥 보도 자료만 나왔어요. 공시도 안 나오고. 두 번째 기준은 그게 상용화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상용화 돼? 확인했어? 확인이 안 돼. 검증이 안 돼. 근데 그걸 왜 터뜨렸을까요? 어쨌든 그게 호재인지 악재인지는 누구도 모르는데 근데 주가는 상한가가 나와요. 그 이제 7월 25일날 방송 갖고 나왔을 때 뭐 다 오르는 걸 왜 주냐의 기준이에요. 그래 윤정도는 뭘 다 오르냐. 첫 번째 거래가 뻥 터진 건데 더 들여다볼 수 있다. 다만 1조 미만이고 이 당시가 25일날 우리가 들여다본 게 6천원대예요. 주식수가요 5천만 주가 안 됩니다. 4,960만 주. 그러니까 5천만 주로 잡고 5천만 주 곱하기 6천원대니까 3천억 원대입니다. 지금의 제주은행 뭐 포스코 케미칼 죄송합니다. 포스코 엔텍이죠. 포스코 케미칼은 뭐 시가총액 18조까지 올라왔었고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적은 비중을 들였어요. 근데 이제 이때 이후에 정확히 따지면 이제 그 10월 13일, 28일이 아닌 정확히 따지면 9월 5일, 6일, 7일, 8일 날 또 폭등이 나와요. 폐배터리 관련주들 날아갈 때 금양도 폐배터리가 아닌 뭐 다른 어떤 거 7월 25일 날 내놓았던 원통형 배터리를 다시 한번 보도자료 내놓으면서 그건 명분이고 그 자료 보도자료 나온과 동시에 또 주가를 들어 올려서 9월 5일 12%, 9월 6일 19%, 9월 7일 13%, 9월 8일 26% 이후에 꼬리 쫙 달고 내려갔죠. 그러고 나서 이제 상한가 간 게 13일, 28일, 10월 13일, 28일 콩고하고의 광산개발, 리튬 광산개발에 대한 MOU, 그다음 본계약 체결하러 콩고로 갔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11월 9일 날 C29.28%, 29.28% 올라가면서 7월 25일 날 6천원대 종목, 거기에서부터 상한가 간 종목, 그 종목을 8월, 9월, 10월, 11월 네 달도 안 되죠. 그죠? 세 달 보름, 네 달 하여간에 뭐 네 달? 오케이. 그 기간 동안에 41,500원까지 끌어올립니다. 그 사이에 전환사채가 800만 주가 나왔죠. 5천원 미만에서 행사한 5천원 미만에서 행사한 전환사채 800만 주. 결국은 다 팔고 나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사모펀드 쪽에서 400만 주 정도 매도한 것 같고. 우리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금양의 경우는 12월 19일 날 한 번 더 출렁해서 20%까지 올라와요. 하이드로 리튬과 어반 리튬 상한가 하면서 리튬 관련주들이 출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요. 이 금양을 7월 25일 첫 번째 상한가에 예쁜 공주님이 10시 반에 2시 반에 상한가 그리고 10월 13일 압박님이 10월 13일 상한가에서도 수익 인증 10월 28일 상한가에 압박님 주린이 달리자님 케빈님 주린율공님 수익 인증 주린이 달리자님은 상한가에서도 차익 실현했다. 그 내용이죠. 그리고 11월 9일에도 역시 주린이 달리자님 또 케빈 선생님 또 주린율공 선생님 이날도 29.28% 올랐잖아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그 당시 기준에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을 하니까 누적 수익이 몇백 프로짜리가 안 나와요. 왜? 냅뒀더니 더 가더라는 그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냅뒀더니 더 가더라 했던 분들은 이런 고점을 놓칩니다. 우리는요. 상한가가 41,800원임에도 불구하고 41,200원 찍고 주가가 눌린 종목에 대해서 3% 조정받으면 4만원입니다. 이게 마지노선입니다. 차익 실현 하셔야 됩니다. 상한가 가도 어차피 우리는 차익 실현 할 겁니다. 결론은요. 41,500원 찍고 내려올 때 전량 매도입니다. 응? 중요한 거는 자, 이 보세요.
최고점이 41,200원뿐이 아직 안 됐을 때 41,500원이 고점이거든요. 여기서 밀리면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1.5에서 1.5% 조정 얼마? 46,000원. 또 3% 4만원 이탈되면 전량 매도입니다. 준비하십시오. 15% 이상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15%까지는 따라붙고, 그리고 15% 이상은 오버슈팅으로 규정한다. 그렇게 해서 오버슈팅으로 규정을 해서 오버슈팅 나온 자리에서 과하게 조정을 받는다. 우리는 과하게 조정받는 거 기다릴 필요도 없이 오버슈팅 자리에서는 1.5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났으니까 1.5에 차익 출한다. 중요한 건 과연 여기서 상한가 목전에 있을 때 조금 밀렸다고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이 바닥에서 여러분들께 돈 받고 매매 사인을 주는 유료 전문가들이 여러분들께 돈 받을 자격이 있느냐 따져보셔야 돼요. 목표 주가가 3만 원인데 3만 원을 넘겼다고 해서 차익 실현한다. 그건 바보잖아요. 왜? 목표 주가가 3만 원이고 3만 원을 넘겼다는 건 양봉이라는 거였잖아요. 3만 원 이상에서 이탈돼서 3만 원 이탈돼서 그런 흐름이 아니라 양봉이잖아요. 양봉이 쭉쭉 뻗어나오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차익 실현을 해라? 목표 주가 왔으니까? 그건 아니지. 그렇게 설정한 게 아니고 그 목표 주가가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아니잖아요. 결론은 이 목표 주가가 명확해야 돼요. 오버슈팅일 때 목표 주가를 설정해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꺾여질 때 차익 실현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재편입을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그냥 그대로 갖고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넘겨도 양봉이면 가져가는 거고요. 꼬리가 달리거나 음봉일 때 차익 실현한다. 그렇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목표 주가 3만 원인데 3만 원 넘겼다고 우왕좌왕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팔라 그럴까? 팔았는데 더 가면 어떻게 하지? 그럼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거잖아. 근데 왜 여러분들한테 돈을 받아 먹어? 어? 목표 주가 3만 원인데 이거 팔아 말아 이거 더 가면 어떻게 하지? 에이 목표 주가니까 팔자? 바보예요? 양봉이면 갖고 가는 거예요. 음봉일 때 꼬리 달릴 때 우리처럼 이렇게 기준 잡아서 오버슈팅이 어느 위치가 오버슈팅이다라는 기준을 명확히 잡아서 차익 실현. 이걸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강조드린 이유는 상한가에도 우리는 절반 차익 실현하고 상한가 이탈되면 2% 차익 실현할 건데 상한가 대비해서 41,500원 찍고 200원 더 오르면 상한가라고 그거 기다리다가 안 돼요. 꺾이는 순간 정리하는 겁니다. 상한가 안착되면 절반만 팔면 되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그림이냐면요. 11월 9일날 장대양봉이 나온 거예요. 11월 9일날. 근데 저 동그라미 쳐놨죠. 여러분들께는 잘 보이지 않는 꼴입니다. 이게 41,500원 찍고 상한가가 41,700원이고 41,500원 찍고 밀려서 4만원 수준으로 끝났어요. 근데 잘 보시면은 그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거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 다음날 시초가가 여기에요. 처음 시작한 가격이. 그게 눈으로 확 들어와야 돼. 여기서 시작했는지 여기서 밑에서 시작했는지 캔들씩 떠오르더니 파란색 빨간색 색깔만 볼 줄 알았지 어디가 시작 가격인지도 모르면 되겠냐고. 그럼 결론은 뭐예요? 빨간색 줄거드린 저우셔시에서 몇 프로? 마이너스 9% 하락 출발이에요. 상한가 수준까지 올라갔던 금량이 마이너스 9% 하락 출발, 그리고 종가가 마이너스 20%로 끝나요. 응? 직접 한번 볼까요? 얼마나 이거 짜증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요. 그래서 변동성 종목은 차익 실현 빨리빨리 한다니까. 주력주는 그렇게 안 해요. 바보예요. 주력주를 뭐 그렇게 팔아. 응? 이 기준에 일봉 뭐 이걸로 볼까요? 이거 날짜별 종가의 기준이 11월 9일날 종가의 기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 41,100원 24.92 하루 만에 단박에 31,000원대까지 내려와. 응? 짜증스럽죠? 미치겠죠? 왜 고점을 놓치냐 이거야. 명확하게 지금처럼 기준을 잡는다면. 핑거스토리 최근에 교육해드렸죠. 세 번째 상한가에 꼬리 달리고 내려올 때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 응? 하이드로 리튬 고점에서 꼬리 달리면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 그래 어제 같은 그 장대 음봉을 피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수익을 내는 거고. 결론적으로 금양의 기준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금양이 하반기에만 600% 이상 올라왔고 10월 달에만 189% 올랐어요. 우리는 그 수익을 다 먹었어요. 다 잡아먹었습니다. 이번에 월요일 화요일날 하이드로 리튬과 어반 리튬 교육용으로 1%
응? 그조차도 문자도 안 나가요. 룰런톡에 들어와 계시면 라이브 방송에서 또 채팅방에서 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날 금양의 매매를 한 거예요. 하이드로 리튬이나 어반 리튬 대비해서 변동성은 작지만 얘가 시가총액 2조 4천억까지 간 종목이고 현재도 1조 5천억 수준이기 때문에 3천억 5천억짜리에서 변동성 매매를 너무 크게 확장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금양에서 시가총액 조 단위가 넘는 종목에서 일단 기준을 잡자.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미래나노텍, 포스코 엠텍의 나머지 여유자산 1% 뭐 그 정도 수준을 들어가는 거다. 이게 지금 22일 날 시간 외 거래예요. 장 끝나고 나서 거래된 부분. 금양 4%대.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이거 지금 5% 갖고 있거든. 내일 또 대처를 잘 할 거거든요. 거래대금이 3입니다. 미래나노텍이 상한가를 확 잡아끌어 올려놨기 때문에 걔는 상한가의 매도 5위에 놓여져 있는데 4위에 놓여졌죠. 4위. 금양은 3위에 3위. 어떻게 될까요? 변동성 23일 금요일 날 불기둥 변동성을 당연히 주겠죠. 땡큐 하죠. 결론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그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금양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거짓말이다. 저 수익 말 같지도 않다. 그러면 우리 정의원님들이 가만히 계시겠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겠죠. 홈페이지 어디에도 지금 현재 기준에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거래하기도 어려운 거래대금만 넘쳐났다고 해서 거래하기가 뭐 쉽지는 않잖아요. 변동성이 커서. 그런 종목이 있나요? 단 한 종목도 없죠. 보시면 시가총액 2위 그리고 시가총액 5위 그리고 여기 없지만 시가총액 4위 하이닉스 또 시가총액 6위 삼성 SDI 또 여기 없지만 시가총액 17위 18위에 있는 지금 SK이노베이션 또 아쉽게도 20위 밑으로 21위로 밀려 내려간 포스코 케미칼 얘가 17위까지 올랐었어요. 18조.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8조를 넘겼었고 얘 14조를 넘겼죠. 이번 변동에서. 그리고 SM의 누적수급 어마어마한 기관들의 20%대 그 이상의 누적수급 현대로템 3조 14조 5조짜리 이런 종목에서의 수익 이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금양은 하반기가 600% 이상이고 금양은 툭하면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이죠. 절대 누적적으로 안 갖고 갑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냅뒀더니 더 가더라에 패가 망신합니다. 계속 자르는 거예요. 더 높은 가격이 사더라도.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금양의 경우에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까요? 금양의 경우에 내일장의 갭상승이 일단은 뭐 미국 상황에 따라서 지금 미국장이 원체 약한 흐름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장의 흐름에 따라서는 내일 전체 시장이 또 휘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휘청하는 그 기준에 금양도 동시효과 상황이 시간에보다 좀 약하게 출발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막연하게 막 공격적으로 따라붙을 수는 없어요. 막연하게. 왜? 자칫 잘못 막연하게 따라붙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죠. 응? 무슨 얘기냐면은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는 종목은 예를 들어서 LG전자를 20일 날 공격적으로 우리 따라붙었어요. 종가까지도 수익이고 금요일 날 좀 밀려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들어간 물량에 대해서. 근데 눌린다 했을 때 그 부분을 좀 감내를 하고 들어가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뒷받침되고 수급이 확인되는 검증이 된 종목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변동성 위주로 보는 종목의 경우에는 그건 리스크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으로 눌렸다가 강력하게 반전을 이루어내주고 움직임을 준다면
그렇다면 땡큐 하죠. 그럼 땡큐 하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시간에보다 약하게 출발해서 계속 약세를 면치 못한다면 그럼 접근하는 게 아니죠. 그러한 전략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못 잡아내시기 때문에 전화를 하셔서 함께 가시는 거예요. 전화는 뭐 새벽이고 아침이고 밤이고 낮이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절실한 건 여러분들이신데. 응? 그렇게 해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반기에만 5번의 상한가, 실질 4번의 상한가와 한 번에 29.28%의 수익을 잡아내실 분들만 기준을 잡으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압박님께서 미국장 폭락 좀 무서워요 대표님 하셨는데 압박님까지 흔들리시면 제가 어떻게 파이팅 하셔야죠. 왜? 어제도 야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9월 저점을 시장이 깬 게 아니에요. 그거 잠깐 볼게요. 짧게.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저도 힘들고 솔직히 여러분들은 더 힘드시죠. 저는 객관적이지만 여러분들은 실질 자산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너무 힘드신 거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글로벌 시장 전체가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이 6월 저점이나 9월 저점을 깬 게 아니죠. 또 9월 저점, 9월 말 저점으로 따진다면은 지금 현재 시장은 10%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앞전에 진짜 6월 달에 뭐 죽을 것 같던 이때 CPI 핑계 댔지만 CPI 영향이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그냥 명분이었을 뿐이지. 왜냐면 7월 달에 CPI는 더 안 좋게 나왔는데도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마찬가지 9월 달에도 CPI 영향이라고 하는데 10월 달에 CPI가 더 안 좋게 나왔는데 이렇게 폭등을 했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시장의 위치에서의 변동률, 여기서 10%의 급등, 여기 15%의 폭등, 이런 흐름이 재차 나올 그 위치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하세요. 지금의 기준은 어때요? 오래간만에 뭐 시간의 거래 카카오뱅크 자전거래 그 블록인가요? 블록들이 있었나요? 그 3조 터져서 저렇게 올려지긴 했지만 나중에는 저걸 뭐 카카오뱅크의 블록들이니 뭐 자전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어찌 됐든 결론적으로 시장 그 거래대금 둔화돼 있고 일시적이면 이렇게 거래대금 터지는 걸로 착시현상에도 나와줄 때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죠. 미국장이 흔들려 있더라도 6월 9월 저점을 깼느냐. 우리는 그걸 이겨냈고 그냥 진짜 지금 여유를 갖고 소형주 가지고 나가서라도 자 대박 나셨죠 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저 시장의 흐름에서 10월 11월 저 시장의 흐름에서 우리는 2차 전지가 LG화학 20%, 에코프로와 포스코케미칼 둘 중에 하나 또 서로 움직임 가져가면서 거기서 15% 실질 포트비 중에 최대폭은 뭐 LG화학 30%에 뭐 2차 전지 20%의 종류도 많았지만은 실질 우리가 계좌 포트폴리오 어떤 거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설정했을 때 하반기 기준의 주력주 포트는 20%씩이에요. 그리고 하나솔루션, 현대로템, 에코프로 미국의 정책주, 우리나라의 정책주, 친환경, 2차전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방산 정책주. 이런 기준에서 10에서 15%를 채웠는데, 결론은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결론적으로 LG화학 20%, 그리고 뭐 여기를 기준 잡는다면 에코프로 15%, 35%죠. 금양은 어떻게 했어요? 금양 10%씩 꼬박꼬박 채우고 있었죠. 그러면 2차 전지만 얼마? 55%를 채운 거예요. 아니, 45%. 그 중에서 LG화학이 10월 이후에만 따졌을 때 LG화학이 얼마? LG화학이 42% 오른 겁니다. 그리고 삼성 SDI, 포스코케미칼, LG에너솔루션 이런 종목은 더 많이 올라갔죠. 대신에 우리는 금양에서의 이 수익 10%에 189%면은 그러니까 결론은 이번 장이 굉장히 또 힘든 장이다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니 앞전 저점을 깨지도 않은 장세다. 그러면 어느 구간에서든 바닥을 찍고 돌리는 흐름으로 연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2차 전지를 잡아내는 그런 기준처럼
제대로 된 주력주를 잡아내서 시장 대비 몇 배, 1.5배에서 시장 등락률의 1.5배에서 5배의 기준에 계좌 수익을 얻어내자 그거예요. 그럼 10월부터 11월까지 시장 15% 올랐을 때 뭐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2배로 하죠. 30%에서 2배에서 5배. 얼마? 75%까지의 계좌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 그것을 편입하는 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주도주에 대한 개장 전 포트폴리오 편입 전략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5종목을 아우러서. 그리고 이 녹화가 끝나면 바로 뭘 한다고 그랬어요? 변동성 종목. 1조 미만의 종목을 오픈을 해드린다. 약속을 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도저히 혼자 힘드시겠다, 어렵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하십시오. 전화하셔서 함께 가십시오.